말씀하시더니 다음 주제 너무 가겠습니다. 댓글도 무서워. 너무 댓글이 재밌는 뭐라고 방송이네. 하는데? 장성철 네가 뭔데 대신 사과하냐 막 이런 댓글이라서 댓글 소개 그만할게. 나도 무서워서 못 보겠다 이제. 진짜? 장성철 나가라 뭐 이런 댓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 댓글 잘 다셨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사실은 나 저기 보고 싶다, 뭐야 댓글을. 윤석열 대통령 제일 싫어하면서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찍었습니다. 정권 교체 윤석열 꽝. 근데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싫어했던 거예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다 누님 때문에 내가 싫어했어. 나 때문에? 왜 내가 같이 뭐 방송하면서 막 조국 옹호하고 윤미향 옹호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난 거죠. 윤미향 씨를 그렇게 윤미향 옹호하지 옹호한 적 않았어. 없는데, 우리? 난 윤미향을 옹호한 적이 없어. 아 그냥 막 다 헷갈려. 누구랑 그냥. 헷갈리는 거야 지금? 다 그냥 다 옹호했어. 그리고 그냥. 조국 전 장관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 집안이 몰살당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한 거지. 합리적으로. 그래도 잘못은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 안 건 했다고 그렇죠. 말한 적이 없어요. 잘못한 건 지금 잘못한 거지만. 조국과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인데 합리적 주장과 비판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속이 좁아? 네 원래 제가 A형이라서 나도 A형인데. 소세지예요 소세지. 나도 소심하고 A형인데. 세심한 사람. 나도 A형이라고. 그때 실망을 많이 했죠. 아,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문정부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지금이 나아요? 아직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좀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100일 떡은 돌리나?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10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은 좀 격려해주고 4년 9개월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낌에 100일 돌릴 것 같아. 보여줘야죠. 여기는 10월이면 끝난다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4년 9개월을 어떻게 기다려? 아니 나는 변 대표님 이야기에 살짝 동의가 되는 게 오늘 여론조사에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유승민. 1등 유승민, 2등 이준석. 둘이 합치면 압도적인 1등이야. 23% 더하기 16%니까 다 합쳐가지고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게다가 둘 다 윤 대통령하고는 좀 반윤이죠. 반대되고 거기에 30%가 민주당 지지자, 20%가 정의당 지지자야. 아니야, 그걸 그래서 어떻게 안 알아? 돼. 그걸 어떻게 알아? 세분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네. 세분 내용이 다 나왔어. 이거는 이제 당 지지자만 따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다.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조중동이 저는 그때 공작을 했다고 보는데 공작. 맞아. 예, 이준석이 사실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당대표 지지율은 늘 당 지지자만 했었는데 전 국민으로 하더니 이준석을 1위 만들어 놓고 조선일보에서 한 1명 때리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당대표 선거 때 전 국민을 지지해.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선거 이겼잖아요. 그럼 이겼죠. 조중동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아 그러니까 조중동이 만들어낸 아이돌 스타가 그렇지, 됐죠. 그렇지. 네. 근데 왜 버리는 거야 이제 조중동은? 안 버리려고 그랬죠. 안 근데 버리려고 조중동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지키려고 그랬는데 네. 이 윤핵관 플러스 너무 이 세, 태극기 그쪽이. 보수들이 완전 원수지간이거든. 태극기 보수들하고 결합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만 죽이면은 지지율 20% 폭등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퍼뜨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생각하는데 정말 어디서 나온 정보일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만 무너뜨리면 지지율 올라간다. 지금 지지율 한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그래서 거기에 헷갈려 넘어가가지고 너무 무리수를 지금 막 둬서 이거 좀 어떻게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상황. 그럼 그렇죠. 오늘 지금 박지원 선배 얘기하신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그거 되게 그런 걸 만들어 가는 중요한 거지. 거죠. 그런 근데 걸 만들어 그런 가는 식으로 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지하면은 좀 왜곡이 되는데 그게 막 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버려. 이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는 정당 지지자만 따로 조사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지, 이준석 때가 그렇지. 그렇게 됐거든요. 야 여론조사가 진짜 무섭네. 우리도 여론조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럴 때는 유승민 대표가 어. 그 유승민 의원이 조중동을 좀 친하게 만나고 다니셔야 돼요. 조중동은 근데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좀 조언해 주세요, 좀. 제가요? 네. 조중동하고 친해? 조중동이랑 친해? 제가 지금 채널A랑 TV조선에서 날 지금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출연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친해요 내가? 여기 다 그래. 아 그래요? 여기 나 다 거기 짧아서 여기 다 그렇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래? 나 예전에 봐봐 얼마나 공격당했어 조선일보랑 TV조선에서. 아, 누님은 좀 잘못한 게 TV조선과. 있지. 그거는 내가 야, 그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이게 명확히 말해줄게.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저 앞에 프롬프트가 있었어. 거기에 백선엽 장군이 자기가 한 말이 이렇게 떠 있었어. 그렇지. 그 말 아니야 자기가 꺼냈어. 그 말이랑 헷갈려가지고 내가 말한 거지. 내가 진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 진짜 여기 다 우리 그러네. 진영 형이랑 같이 저도 조중동 있었잖아. 다 같이 셋이 있었잖아. 같이 앉아, 셋이 같이 앉아. 박지원 때문에 말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오래 박지원이 말렸는데.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충성한다 하더니 충성 안 해. 뭔 소리예요? 나만큼 노변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더 많았다는 내가 웬만한 데는 다 저기 뭐야 안 나가지만 노변 출동했다 그러면 자, 바로 여러분 제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 시작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아니 노변 저 말씀하시 나도 풀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풀어야 돼 진짜. 제가 풀고 가세요, 음주운전 그러면? 옹호한 적 없습니다. 옹호한 적 풀어줘요. 없고요. 여러분 풀어주세요. 이거 푸른 방송이야 갑자기? 우리 풀어줘. 아니 우리 한 매칭은 풀어보자.
음주운전 옹호한 적 없고요. 이재명 음주운전자가 옹호한 적 없어요. 그거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상한 언론에서 쓴 거예요. 그 이상한 걸로 어딥니까? 조선. 예.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타겟이 맞춰져서 호달달달달 무서워 죽겠네. 조정동 얘기 그만하면 안 돼요, 좀 이제? 쉬어가는 코너 좀 만듭시다. 이제 우리 스톱하고 좀 사회자가 저요? 끊어주고 저- 댓글 좀 아니 읽어주고 근데 그래야지. 뭐 이런 자리에 무슨 사회를 봐. 우리 변 대표님 얘기 그렇죠. 아니야. 변 대표님 얘기 듣고 아니 뭐- 어쨌든 근데 계속 흘러가면 힘들어요. 보는 사람들 한 시간 내내 들을 순 없잖아. 뭐 우리 시청자들도 일단 뭐 사실 끊어주고. 저의 사회를 바라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끊어주고 댓글을 소개해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노영이 파이팅, 노변 짱, 여러분들을 이해해. 아무튼 음주운전은 말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성철 현빈 닮았다 이런 것도 아, 있어줘야지. 여기 그 방금 막 올라왔어요. 장성철 현민 닮았다는 지금 막 올라왔어요. 나 현빈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한다. 감부헌님. 현빈이 누구야? 그 트로트 가수? 맞아 맞아. 성공하는? 박현빈? 아니지 현빈은 그 현빈은 안동역에서 탤런트 아니야 잘생긴 탤런트? 아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사회자님 기 눌렸다고요. 아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는데 기가 안 눌리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머리가 자다 나왔어요? 머리가 왜 그러는 아,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나와. 아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오늘 대타로 나와 있던지라. 아, 예, 저는 알았어요. 이제 관객 모드로 이제 다시 들어갈 그래요. 건데. 노래님이 진행하세요. 아니 네. 내가 뭘 진행을 해?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하다가 맞아요. 다음 주제 제가 읊어드립니다. 주호영은 이준석을 달랠 수 있는가? 국힘의 비상선언. 절대로 이게 못해요.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내가 보기엔 못하네. 달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주호영은 이준석을 달랠 수 있는가? 카드가 없어요. 달랠 수 있을 만한. 그렇지 카드가. 카드가 전혀 없습니까? 왜냐면 윤핵관의 바지 사장이거든요. 조영 대표, 조영 비대위원장. 그분이 과연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설득 카드가 없어요. 성동희 형 물러나게 하면 안 돼요? 원내대표 내려놓게 하면 안 돼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명분을 이준석 만들어. 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라는 카드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들고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비대위원회에서 너에 대한 징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길게. 그렇지. 라든지 아니면은 전당대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테니까 다음권 정지 풀리면은 내년에 전당대회 출마해. 그렇지.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윤핵관들이 가만두겠냐고요. 안 돼. 아니면 기소될 가능성과 관련해서 뭔가 딜을 해줄 수 있나요? 아 근데 그 에이, 딜이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공정과 안 돼? 정의로운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그건 안 정치권이 됩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안 기소를- 됩니까? 안 돼. 수사기관은 절대 할 수 안 돼, 없으니까. 안 돼. 아, 그래서 난 내가 될 봤을 거라고 때는 보는데. 안 돼, 안 돼. 이준석 대표를 달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목욕탕에 가야 돼. 녹음할 수 있으니까 둘이 아. 목욕탕에 가야 돼. 아. 목욕탕에 가야 돼. 그래 녹음하는 버릇은 맞아. 좀 목욕탕에 안 좋아. 가가지고 신뢰가 떨어지잖아. 수사는 잘 해결될 거야. 그다음에 공천 안 주겠냐? 뭐 요 정도만 하면 너는 해결되는데. 노원의 영원한 아들이다. 너의 자리는 항상 보장해주마 이렇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타협하라는 얘기죠. 타협해야죠. 정치는 원래 타협 아닙니까? 이준석 뭐 대표가 그렇겠지만. 이런 일은 타협이라는 거 있었을 때 자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뭘 딜을 치고 제안했을 때 자꾸 깔까봐 무서워서 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여당을 자기 사람이 좀 해서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준석과 만나서 뭐 문광부 장관이나 이렇게 주고 내가 정치적 장래를 보장해 이래야 되는데 그거 얘기했다가 바로 라디오 가가지고 깔까봐 이준석이 한테. 누구도 이준석한테 함부로 제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고. 그게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그 말이 맞네. 그런 목욕탕 가야 돼. 그런 계획성이 있네. 아니 목욕탕 가도 그냥 들었다고 까버리면 끝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딜을. 그러네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정치인으로서 매우 나쁜 상황이다. 그거 이제 본인이 어떻게 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떠들었고 너무. 근데 이준석은 본인의 그런 걸 알까요? 그러면은 고쳐야 되잖아. 누가 조언을 안 해줘.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로 성공했다 생각하니까 가감 없이 얘기한다는 걸로 성공했다 생각하니까 은밀한 딜이 안 되죠. 야, 근데 기가 막히게 또 그 주제 맥락에 맞게 여기 소주제가 이준석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야 이거 주제 잘 정했다. 너 누가 정했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 PD들이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이준석은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도 써놨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고 진짜 좀 얄미운 사람인 것 같아. 얄미운 사람이다. 얄밉잖아 좀 애가. 뭐 사실 나는 이준석 좋아하지만 얄밉잖아 좀. 뭐 여러모로 방송을 같이 출연하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또 이렇게 막 친절한 스타일도 아니라 친절하지 않고 항상 거만해요. 아. 항상 얼굴이 이만큼 들고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먼저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자기는 높은 곳에서 아래 사람을 쳐다보는 듯이 좀 비웃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의가 봤을 때 좀 보기 안 좋지. 장 소장님은 당했나 봐. 장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아니 보태시는 거 저는 보니까 동의는 하시나 보네요. 몇몇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예의가 없다라는 건 되게 점잖은 표현이고 싸가지가 없다 그러지 보통. 좀 싸가지가 없는 부분이 싸가지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네, 네. 뭐 나빠서 못돼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못된 건 아닌 것 못된 같아. 건 나쁜 아니야. 사람은 아니야. 맞아요. 그냥 원래 그런 그리고 옳고 그름은 알아. 네. 그리고 또 말도 합리적으로 할 때가 많아. 그럼요. 그치? 나쁜 사람은 아니고 바쁜 사람. 입이 바쁜 사람. 계속 우리 목욕탕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만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 아, 아 나빠요? 네, 왜? 저는 어떤 면에서? 나쁜 심성을 갖고 왜요?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저는 나쁘다. 악설이야? 나쁜 심성을 갖고 있다. 나도 한번 당해봤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는 그런 대상으로 혹시 당해보셨어요? 어떻게 당했다? 당해봤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당해봤는데 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하고 똑같이 당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미디어치가 정말 유명한 게 논문 표절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로 한 40~50명의 논문 표절을 잡아내는 사람인데 제가 이준석 씨의 그 과거 벤처 사업 경력을 제가 파헤쳤어요. 벤처 사업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유령 회사 차려놓고 사업을 그때 한 적이 거기 없어. 가려고 군대 안 가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클라스 스튜디오라는 벤처 사업을 했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창업가포럼 회장해가지고 제가 다 조사해서 이 친구는 벤처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막 파헤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 명 통해가지고 그때 무슨 혁신위원장인가 했을 때요.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던가. 맞아요. 수정해서 미디어치의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을 자기들이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린 그럼 팔아야 되니까. 네, 네. 일단은 뭐 파헤치고 뭐고 덮고 있다 만나서 딱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왜냐면 이게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시스템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프로그램만 아니라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7억이면 되냐고. 근데 그때 그 그때는 7억? 나도 이상하게 그때도 7억이 리미팅과 7억이 뭔가 버릇이 그때도 7억이었어요. 예. 실업 전문가네요. 예, 그래서 7억이면 되냐 그래서 7억이면은 우리 엄청 입장에서는 왔다지. 땡큐지 땡큐. 그냥 바로 그 7억이면 저도 수를 따르고 7억이라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시스템 알잖아요. 그 당에서 당비 7억 절대 못 뺄 텐데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내 개인 돈은 처리할 수 있다 이거. 아우 또 수를 따르. 술을 2번 따라줬구나. 저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성진이 열반이 안다니까 똑같아요. 그래놓고 그 인사를 했어. 아 우리 같이 이제 논문 표절 생각 만듭시다 해가지고 화이팅하고 끝냈는데 연락이 없는데 네. 또 내가 깔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안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끝났어요. 7억으로 그러니까 끝난 걸로. 자꾸 까니까 못 가게 못 하려고 가게 막고 끝난 그렇게 한 거죠. 거야? 아니, 그때 각서라도 좀 받아놓으시지. 그 각서라도 받아놨으면. 아니, 자기 개인 돈으로 하겠다는데 가서는 네. 그 연락을 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연락 없이 끝내버려서 그러니까 김성진이가 지금 저는 김성진하고 서울수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열받는 내가 이유를 안다니까. 사람을 갖고 노는구나. 갖고 놀고 이용하고 장난치고 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좀 우리가 좀 평가를 달려야 되겠다. 우리가 저는- 좋게 생각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 겪으신 일을 뭐 제안 받거나 이런 거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없어요. 아니 뭐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결론은 그러면 어쨌든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 어쨌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는 한 명이 말했고 난 애매해졌고 여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셨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준석 거지. 지키자라는 쪽에서. 두 분은 어때요? 몰라요, 잘. 저도 뭐 그거 관심 없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방송만 같이 했지. 모두 다 애매한 걸로 좀 합시다. 자 윤핵관은 이준석 깨고 윤정부터 깨부순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윤핵관은 이것도 아까 그 나왔던 주제랑 뭐 동의해. 맥락 비슷해요. 동의해? 네. 윤핵관은 그럴 사람이구나. 나중에 윤정부. 윤 대통령을 버릴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낮으면 의원들은 그렇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당정이 하나 되어 그랬으나 네. 당정을 분리시켜야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포스터에서 다 없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뭐 나오겠어요? 대통령 탈당이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게 본인들 대표적으로 살려고. 누굴까요? 그렇지. 그런 지정을 할 사람. 사선 간호 되는 거야. 이제. 사선 간호. 사선 간호 되는 거지 이제. 사성간호. 어떻게 보세요, 변 대표님? 저도 그 가능성이 의견을 높죠. 보고 네. 그 이준석이 끝까지 싸워서 완전히 판 엎고 그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안 돼요. 동력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그렇지. 힘이 없죠. 저는 이 친구가 그 게임 하듯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정치판을 게임 하듯이 그래가지고 잔수 가지고 이거 없고 항상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자기가 여당의 당대표인데 그 대통령과 붙어서 한판한다는 건 정말 큰 정치인데 그건 한마디로. 그렇지. 그걸 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것도 없어요. 네. 아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량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까지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라는 그만큼 거지. 당대표가 아니, 큰 업적이 예를 어디 있어? 들면은 야당이 네. 정말 엄청나게 앞서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한 방에 엎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향배에 7대 3이나 뭐 이 정도로 앞서 있는 거를 근데 이제 관리 잘했다는 측면이 있죠. 이 잔수 가지고 관리 잘해가지고 20대 남자만 갈라치기 하고 이런 정도 정치 공작 수준. 편승했다.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잔재주 있다는 거 잔재주가. 근데 지금은 윤석열과 직접 붙으려면 큰 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말도 맞고 나 동의하고 일단 받고 내가 또 이해하고 싶은 거는 좀 약간 자라. 그러니까는 이 정치를 하려면은 사람을 좀 포용하기도 하고 좀 본인이 좀 지금 좀 아쉽고 뭐 좀 섭섭한 게 있어도 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좀 크게 좀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짜잘짜잘하게 하나하나에 다 대응하고 막 그러잖아.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13일 날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그때 큰 거 한 방 터뜨릴 테니까 기대하라고 자기 뭘 준비하고 터뜨릴까? 있다고 그렇게 친한 지인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큰 정치 보통 짜잘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변 근데 대표님 큰거 하나 터뜨리고 아니 풍부하는 게 큰 정치가 아닌데. 큰 거를 터뜨리는 게 정치는 아니 아니잖아요. 폭문지 뭔지 모르겠어. 큰 거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 큰 거. 그거는 하나. 폭로인 거고. 아 그러고 따지면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정치. 폭로가 아니라니까. 아 폭로 아니? 뭐 그거 그럼 뭔지 몰라요. 정기 개편을 선언하나? 그렇지 정경협변이나 이 정도 왜 돼야 자기가 무슨 근데 정기 신당, 개편이래. 신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신당 근데, 창당 안 한댔잖아. 안 한다고 했잖아 자기가.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 하여튼 그건 예? 나중 문제고. 요즘에는 그 신당은 저 강신업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던데. 같이 하시려고요? 아니 강신업. 강신업 변호사. 건의사랑 팬클럽 회장. 네, 강신업 씨가 지금 정기 개편 막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강신업 변호사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지 그 사람 하자는 대로 가니까 딱 두 명 천공 청공과 스승하고 강신업. 둘이 얘기하는 대로 흘러가니까 제가 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건의사랑 회원들은 주로 연령대라든가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아 그래? 예, 예. 뭐한 2만 명 된다는데 한 명.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지금. 건의사랑이 이렇게 뜨니까 건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아. 건사랑은 뭐예요? 건사랑도 있어요. 건의사랑 카페가 있고 건사랑 왜 뭐 커피 있어요? 좀 더. 예. 아니 카페가 2개예요 원래. 네, 팬 두 개인데 카페가. 아마 네, 저희 커피 좀 흡수를 주세요. 했는지. 나 핸드폰 좀 그리고 주세요. 현재는 강신업이 회장을 이제 그만두고 후계자를 예, 정했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후계자 누군지 모르지. 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참 후계자 살다가 무슨 후계자야. 대통령 팬클럽은 없는데 배우자 팬클럽은 2개씩이나 있고 참. 아니 그래도 또 카페 회장님이 후계자까지 양성해? 야. 그러니까 와, 지금 큰 정치를 하더라고. 이준석 쫓아내고 저 누구야 이재명 이제 당대표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통합신당을 만들고 당대표 다당제로 가건 강신업 강신업이, 변호사가? 예, 강신업당. 강신업당.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의 맞아 들어가니까. 야망이 있으시네. 아마 강신업 그분이 변호사가. 좀 주세요. 예. 3개월 전에 그 김한길 대표 쪽에서 쓴 보고서 한번 받는 모양이네. 제 느낌은 건진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도 보고 나름 나름대로 회의도 정치 하고 컨설팅도 전략도 받고 짜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보니까. 그래. 법사랑? 어머나. 뭐, 법사랑 저 팬클럽 회장하고 그 한 가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이 구수를 하면서 아. 본인이 얘기하지만은 구수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막 절에도 들어가고 산도 들어가면서 좀 무속과 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 따지면 강신업 씨는 20수 넘게 한 걸 마찬가지거든요. 왜요? 그건 나이대로 봤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딴 거 하다가 이제 딴거 하는 거 같잖아요. 논술 학원 예. 선생님 하다가 예, 근데 그런 이것저것 하다 왔지. 사람들은 더 그래. 왜냐면 그건 인생 거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에서 좀 알겠지만은. 나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강신업도 친해요? 좀 이. 옛날에 친했어요. 근데 같이 고셨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랑 대한변협 변협의 활동을 같이 했었지. 예. 그래서 강신업이 이제 자기가 3명을 찍었는데요. 이준석을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고 변희재를 죽이겠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지금 셋 중에 하나 돌아가시죠.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 이거 나와 지금은 변희재 시대 딱 나와. 지금 댓글로 나왔어. 지금 변희재 시대. 이재명까지 죽이고 딴 거 하시지. 뭐 저까지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불안해요? 불안해? 아니 내가 수많은 사람과 싸웠지 내가 무속 있는 게 별로 안 싸워봐가지고 내가 이게 무속과 안 싸워봐서 나도 뭐 마법을 보여야 되나 이랬어. 무속과 싸우는 건 또 아니 뭐 또 뭐 부정 만들어서 막 이럴 거 아니야. 그걸 안 싸워봐가지고. 나 전 보는 거 진짜 좋아한다니까. 아 웃겨. 강신업 변호사의 신당 창당설 얘기 왜 나왔죠? 근데 이준석 얘기 때문에 나왔구나. 네, 이준석을 쫓아내면서. 이준석이 창당하냐 마냐 네, 얘기하다가 그 민주당 다 얘기하고 있다. 큰 폭로 민주당하고. 한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큰 거 진짜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큰 거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위에 친한 사람한테 몇 명한테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13일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또 들은 얘기도 있어. 뭔데?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2명이 난리가 났대. 예? 2명이 난리가 났대. 누가? 두 명이라고 하면 이모 씨랑 예. 김모 씨가 그냥 자기 비서실장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다.
이모 씨, 네. 이철모 씨, 아니야. 딴 사람이야? 뭐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도 근데 큰일 났다 진짜. 그 두 명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유 그럼요. 어떤 사람인데?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새로운 걸 두 개나 던지고. 제가 2만 명이면은 2천 명이면은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700명이야. 빨리 여러분 딱 300 300명 300명 들어오면은 장 소장님이 그 오늘 이모 들은 씨하고 얘기. 김모 씨 이름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고. 까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와. 스픽스 이런 거 보도자료 내. 보도자료 내야 돼요. 아니 지금 저희 다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장성철 소장 이모씨 김모씨 찾아라. 보도자료 내야 돼. 아니 오늘 왁자지고 진짜 괜찮네. 위험한데? 이거 해봤는데. 지금 위에서 기자를 치고 있어요. 장성철, 이준석이 곧 큰 거 터트린다 말해. 뭐 이런 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이 정치권 출신들하고는 자기도 다 연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죠. 그런 정보들 다 알게 되죠. 그럼요. 큰 거라. 큰 거 뭘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뭘 것 같아요? 그건 아니 우리가 알 수가 나는 없죠. 몰라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분이 13일날 기자회견하는 이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터뜨릴 거 없을 것 같은데 뭘 고임이 가처분 터뜨릴까? 신청한다 그래 창도 안 한다 그래. 옛날에 녹음한 거 틀까? 또 누구랑 통화한 거? 뭐 저기 그 삼성 간호 이야기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삼성 간호는 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야? 그분 아니 그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 대선 때 했던 일들 이런 것들 이야기. 그건 완전 뒷담화에 진짜 그건 나쁜 폭로잖아. 기다려봐 형. 내가 큰 거 한 건 준비하고 있어. 딱 말. 그렇게 말했어? 딴 데로 넘어가시죠. 안 돼. 지금 1,800명 됐어. 200명 남았어. 어느 200명이 빨리 들어와야지. 200명 해줘. 우리 그동안에 빨리 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네. 아. 장성철 이러다가 내부 총재 가자 이렇게 나오고 지금. 5시에 이 방송 끝나죠? 지금 전화 한번 해봐. 6시에 누구한테? 끝나 아니, 6시에. 방송에 안 받아요. 5시 반까지라고. 5시 반. 네. 다음 얘기해요. 또 할 얘기 많잖아요. 할 얘기 많죠. 뭐 여기 암초 시리즈 많아요. 꺾이지 않는 근데 이게 제일 김건희의 궁금한데. 그래 너무 근데 이게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 거를 던져놓고 지금 다른 걸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 네. 건진법사가 그렇게 난리를 쳐놨잖아요. 다른 대기업 뭐 이렇게 주의령까지 받게 하고. 그럼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체크를 안 한대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선을 지킵니다. 그거는 선은 무슨 상관이야? 뭐냐면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랑.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나 건진법사에 대한 얘기는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아 왜? 그것이 제 목숨을 부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한 가지 봐봐. 이거는 얘기를 안 한다. 실세가 누군지 아는. 김건희와 건진법사 실세가 얘기하지 무슨 않는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진중권이하고 똑같네. 진중권이가 정권을 비판하는데 절대 김건희 비판 안 하거든요. 아 절대로 하면 안 돼. 네. 실세를 누군지 아는. 마지노선. 그분이 여성한테 좀 친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님한테 물어보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유 진중권이 지금까지 여성을 까는 건 전용 같지만 수도 없이 하는데 네. 김건희에 대해서는 항상 옹호만 했어. 진중권. 지금까지. 네. 만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집에 가서 만나서 내가 알기로는 몇번 만났다고. 김건희가 이 진중권 말을 잘 듣는다고. 큰일 났다. 1920명이다. 와 진짜요? 제가 아까 말 잘못했는데 2만 명 했습니다. 2만. 아니 그러면 이거 이러면 안 그래 아까 되는데? 300명이라고 본인 얘기까지 했잖아. 300명 더 들어오셔야지 공개하신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300명 다시 돌려. 별거 아니라서. 100명 남았어요 나오네 시청자. 그래서 그 두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급을 안 하고 비판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본질적이잖아요. 그 두 분이 뭔가 어. 이러한 국정 운영에 어. 영향력을 확실하게 끼쳤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그랬을 만한 것이다라는 거지. 의혹은 몇 개 있긴 근데 한데 그거 증거 나오면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그걸 지금 현재 나온 거 대통령 의혹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는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인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나오고. 최순실 씨가 그래서 억울할 것 같다.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최순실 씨 억울해요? 최순실 씨가 억울할 것 같다. 억울해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건 뭐 제가 이 수사 기록을 다 보고 판결문을 다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최순실 씨는 국정을 개입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제가 했어요, 그 판단하기에는 그대로예요. 예, 옷 만들어 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그 자기 딸이 이 미혼모가 돼가지고 독일 이민 준비해가지고 독일로 나갔어 이민하려고 2015년도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상의도 못했고 그냥 쫓겨나도 도망갔거든 독일로 자기 딸 때문에. 뭐 그건 뭐 내 주관적인 얘기라고 할게요. 이게 뭐 워낙 다르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근데 그게 변 그렇다면은 대표님 책에다가 그걸 자세하게 좀. 근데 제 책은 태블릿만 많이 썼었고, 그건 제가 앞부분에 약간만 했었고, 저는 이제 조사는 태블릿만. 만약에 제가 그걸 다 조사해서 하면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 변 대표 말이 맞으면은 판사님들이 엉터리 판결을 한 거고 당시에 특검이 다 엉터리로 기소를 한 저는 이제 그 거잖아요. 윤석열 특검이 정말 이 수많은 위증 조사와 그거 했던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위증 교사를 위증 교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들었다 이거거든요. 물증이 없으니까 다 위증교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무능한 것과 그다음에 그게 헌법 위반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가 봤을 때 나는 민주당도 좀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국정감사라든가 특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위법적인 것이나 이런 걸 계속 잡아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잡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정치적 공격만 하고 있거든. 무능하다고 해서 지지율 마이너스 10% 된다고 해서 정권 내놔야 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지금 너무 약한 거죠. 근데 사실 윤석열 정권은 위법 사항들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요? 아니 그 수의계약 문제들 청와대나 저 그렇지. 공간의 수의계약 문제들 다지 전체 다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를 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비상사태라는 건데 비상사태면 수의계약하는 얘기는요 원래 청와대나 국방부 공사를 했던 애들한테 넘기라는 얘기인데 수의계약하면서 다 새로운 데 있잖아요. 이건 뭐 다 뒤집으면 이거 되죠. 그건 할 말이 없다. 근데 그리고 위험도서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서해, 동해, 그 어부 쪽이 하고 그다음에 월북 공무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전 정부에 대해서 이념적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전 정부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획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쪽에서 대통령에서 압력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것도 또 굉장히 위법적인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런 그렇죠.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한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민주당 지도부가 좀 똘똘한 지도부면은 이거 네. 무조건 특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까지? 특검 가야지. 대통령 일에 대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밖에 전안 없어요. 먹어요.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쪽 주세요. 특검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긴장하셔야 되는 분 사실 장성철 소장님이라서 2,000명 넘었어요? 넘었는데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야, 어쨌든 한번 2,000명 넘었으니까. 됐으니까 빨리 얘기해라 막 엄청 안 돼. 요구했다가 다시 1,900명이 돼버려서 아, 거짓말쟁이라서 장성철이가 김 씨와 이 씨가 누구냐 2,000 넘긴 했잖아요. 5시 29분까지 2,000명 유지하면 제가 딱 에이, 화끈하게 말이 이렇게 유지 자꾸 이런 바뀌면 표현 안 쓰지 돼. 마.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돼. 그 한계를 넘네 자꾸. 어쨌든 2,000이네 지금도. 아니 근데 그러면 저 김대기 대통령 실장은 일단 교체가 거의 확정적인 상태인가요? 지금 잠깐 내가 말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난 그게부터 궁금해서 그래. 난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4-5명의 수석원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또 홍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하고 맞아, 홍보를 바꾼 데서 홍보를 전문을 바꾼 데서. 네, 정무를 바꾸고 그다음에 대변인을 여성 대변인이니까 이걸 바꿀지 아니면 한 명을 더 추가를 할지. 지금 대변인은 그 그대로 상당히 유지하고 청년 대변인이었던 박민영 씨를 그냥 대통령실에 청년으로 넣어놓는다. 대변인은 안 시키고. 5급이면은 대변인은 안 시키고. 5급이면 대변인을 할 수가 없어. 대변인 그냥 안 시키고. 예를 들면 대변인 논평 성명 이런 것들 쓰는 실무적인 일을 시킬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읽어줄게요. 강인선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어요. 박민영은 대변인이 아닌 대변인실 직원이다. 상징적 의미로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와. 박민영 청년 대변인으로 얘기되는데 청년 대변하는 어이없네. 겁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처럼 언론 상대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변인이 지금 대변인실 직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만 하게 될 겁니다. 기자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변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변인이 상징적인 의미를 뒀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연단에 서서 말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제가 일단 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강인선 대변인이겠죠. 제가 일단 하고 부대변인이 하고 저희들이 대부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그러니까 되는 이거는 거니까, 이게. 데려다 놓고 아닥해라 이거잖아.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쇼로 데려왔다는 거를 그냥 아예 이 대통령 대놓고, 대변인이 대놓고. 우리 쇼예요 얘 데려온 거. 야 이게 강인선은 바꿔야 된다니까. 저렇게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바보 같지 계속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야, 정말 이거는 좀 정권. 바보 같아. 그래서 강인선 대변인은 바꿔줘야 될 그리고 것 같아요. 박민영인가 그 친구도 그렇다고 5급 들어가면서 그걸 뭘 인터뷰를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걸 하려고 그러겠지. 정치를 하려고 그러겠지. 아니 청와대는 저기 대통령실은 3급 정도는 돼야지 이제 정식 그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제 3급이 국장이거든. 국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과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만 그랬겠는데. 5급 행정관 같은 거 하더라도 6개월 정도만 하고 나면은 본인의 이력서에 쓸 수 있다면서요. 아니 그죠. 행정관이라고 내려갈 쓰는데 때. 그래.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청와대 행정관 했다 그러는데
5급하고 5급 행정관은 좀 그래요. 나 사실 붙었을 때 5급으로 들어갔잖아. 우리 월급 행정관은 그 당시에 150만 원 받았잖아. 근데 뭐 역대 정권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이번 정권 들어서서 행정관, 행정요원 너무 사실 기사로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비서실장 이름은 모르는데 행정요원에 누구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이번 정권에서 5급 들어간 거는 되게 높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3급을 제일 높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3급을 잡았기 때문에 5급 정도는 높게 들어간 거예요. 야, 근데 그 오전에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로 알았는데 원천적으로 저는 그 박민영 씨가 여당 대변인 할 때 네.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까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실 대변인 됐다고 그것도 이상한데 쓴소리를 또 계속하게 그럼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는 자리입니까? 못해요. 쓴소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그건 나도 이거밖에 안 대통령 되는 대변인 하면 거지. 되는 거지. 대통령 까는 게 그 자리면 나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산으로 가네.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을 깐다거나 쓴소리하는 거는 그건 안 내부 되지. 내부에서 하는 내부에서. 거죠. 내부 회의할 때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직원이 아니죠. 근데 그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그만둬야지. 같던데 지금 이 친구는? 조선시대 아니 사관원인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말을 할 거다라는 주장인데 과연 할지 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준석 내가 볼 때 이준석을 좀 위축시키고 견제하고 그렇지. 대체로 아닥이야 아닥용. 공작형으로 데려왔는데 그 강윤선 대변인 얘기는 완전 공작이라는 말로 이제 인정한 거고 얘 아무것도 아닌데 쇼라고. 근데 이준석보다 더한 인간이 들어가네. 근데 이제 되는 이런 거기에.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신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당 대변인이잖아요. 여당 대변인이 5급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변인은 형 알다시피 정무직이잖아요. 정무직이죠. 정무직을 저렇게 실무자로 데려가는 예를 건 말이 들자면은 안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했던 박성민 씨 여자 음. 그 분 있잖아요. 젊은 친구. 그 친구 1급 비서관으로 갔어요. 어. 청년 비서관으로 갔어요. 아. 맞아, 그건 그때 말이 아 안 그때 문제 됐었지. 이게 가가지고 문제가 너무, 되는 너무 높이 떴다고 문제가 되긴 했지만 3급 정도 갔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가지고. 하여간 뭐 이것도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네. 아 근데 나중에 네. 이 사람이 박민영 씨가 여당 이제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지면은 진짜 마이크 잡고 대통령 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네 맞습니다. 변희재 대표를 대통령실에 영입해라 이제 이런 댓글 이런 아니, 댓글도 있어. 아니 마음대로 까게 좀 나도 가죠. 자 여러분 지금 2,000명 스픽스에서 왁자지껄 우리 또 4명이 하고 있는 2,000명 5명이 넘었대요. 하고 있는 2,000명 넘었어. 이 2,100명이야 프로그램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자, 2,100명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약속 안 지키는 장성철 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5시 29분에 얘기해. 5시 29분까지 그냥 2,100명이 유지가 되면 네. 그럴까요? 저희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변희 제육볶음. 변희 제육볶음 18,000원입니다. 18,000원짜리. 네, 낼게요. 아니면 그 전에 살짝 내기에 이야기해 주면 네. 내가 들은 걸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줄까? 카톡으로 오케이. 근데 별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름을 지금 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약속 지키고. 누군지 그래요? 난 대충 짐작은 가는데. 자,